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재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한 중국 녹지그룹과 세 번째 법정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번에 제주지방법원 행정일부의 1심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른바 녹지국제병원 2차 허가 취소 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두 번째로 내린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이라는 허가 규정을 어겼고 의료 설비들도 사용할 수 없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은 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진 지분 매각은 기업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지 측의 입장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주도와 녹지그룹이 얽힌 소송은 모두 3개. 일단 지난 2019년 제주도가 내린 1차 허가 취소에 대해선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녹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는 소송은 1심에선 녹지 측이, 2심에선 제주도가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병원이 매각된 상황에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은 더 이상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시간을 끌지 말고 이제 자신들의 기책 사유를 인정하고 본 소송을 포함한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복잡하게 얽힌 법적 다툼 속에 국내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 여행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크루즈 관광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가 제주를 찾는 등 일본인 관광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크루즈 여객선이 제주 해군기지 민군 복합항에 들어왔습니다.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아파트 19층 높이에 길이만 315m에 이르는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입니다. 승객 3,600명을 태우고 일본 요코하마를 출발해 에이메현과 미야자키현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겁니다. 초대형 크루즈인 벨리시마오는 이번 제주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7차례 더 제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두 3척의 일본발 크루즈를 통해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4,000명. 그동안 중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あれでハルラ山すごいビューティフルな山でしょ。行きたいけどね、このお天気だから。船の中でパンフレット黒豚ぜひ食べてみたいです。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크루즈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루즈 들어온 날이 한 1.5배 정도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낮에는 한가했는데 이제 크루즈가 이제 오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올해 제주에 기항 예정인 크루즈는 44척으로 관광객 1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특히 일본인 승객이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 수를 앞지를 것으로 보여 사드 사태 이후 크루즈 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아버지는 25살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어디 가서 뭐 훔쳐먹었습니까? 누구 때렸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아버지 얼굴 저는 4살 때 주정공장에서 목포 형무소로 가면서 손 흔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우리 제주도 말로 굴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궁이 그 방에 불 때는 아궁이 속에서 약 한 3개월을 숨어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누가 살려준다 그러니까 자수했는데 마산 형무소인가 대전 형무소인가에 끌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소식이 이제 없던 겁니다. 가정적이라서 집 부인하고 자식들밖에 모르던 그분이 이제 4.3 사건이 돼가지고 죄 없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마산 형무소에서 돌아가시니까 저는 오늘이라는 날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죽기 전에 무죄 판결을 한번 내렸으면 이 생각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모시면서도 그것만으로 해서 그 희생자분의 그 한을 풀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직권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가슴에 응어리졌던 한을 좀이라도 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30분 외에도 그 더 많은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동안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적인 평화 활동가인 게럿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이 제5회 제주 4.3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게럿 에반스 전 장관은 오늘 제주시 메존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과 기자회견에 참석해 4.3의 정신은 유네스코가 인류 유산으로 인정해야 하며 미국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강효백 화백은 4.3 진상규명운동의 보탬이 돼 보람이라며 창작 활동에도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설 설계 공모 결과 이즈건축과 유원 건축사 사무소의 공동 응모작 동백동산에 스며들다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선작이 자연지형에 순응하며 4.3 평화공원이 유지해야 할 기념 공간과 일상 공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95억 원 규모로 올해 12월 공사를 착수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도민 의견 1,480건이 접수됐고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서명부 13,060건도 제출됐습니다. 한편 제주독색당은 오늘 도민 1,100여 명의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내일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영훈 지사를 잇따라 만나 건의문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추경 예산안과 함께 제출돼 절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행자위는 환경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하며 지역 주민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악산 사유지 매입 비용은 다음 달 5일 원포인트 임시회의에 상정되는 추경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 20명 이하인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기 위해서는 영아 수가 아닌 학급당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영아 보육의질 재고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원계선 제주 한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고려할 때 학급당 영아 3명 이상이 필요한데 결혼이 생길 경우 재정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학급당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200곳이던 제주 지역 가정 어린이집은 저출산 등으로 현재 80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울산에서 나흘 동안 열린 제52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제주 선수단은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4개 등 34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도 여자 16세 이하 63kg급의 곽유주가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대회 직전 출입문 개방 사고가 난 대구행 항공기에 탑승했던 유도와 육상 종목 선수들에 대해 교육청과 함께 모니터링과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